푸틴이 한국을 다시 부르는 이유. 전후 러시아, 북한, 그리고 북극 항로. 자, 오늘 이야기는 뉴스 하나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언급했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그냥 외교적인 말이구나. 아, 러시아가 좀 힘드니까 손 내미는구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특정 국가를 콕 집어서 관계 회복을 말한다는 건 절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러시아는 이미 전쟁 이후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 전쟁은 아직인데 러시아는 이미 그 다음을 보고 있다. 보통 전쟁 중인 국가는 당장 전황부터 걱정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와 동시에 이 전쟁이 끝난 뒤 우리는 어떻게 다시 먹고 살까? 이 질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 내부의 민간 산업은 점점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군수 산업 위주로 돌아가고 민간 소비재 산업은 멈춰서고 외국 기업들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도 다시 굴릴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머릿속에서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전후 러시아의 문제는 복구가 아니라 재건이다. 전후 러시아의 과제는 건물 몇 개 다시 짓는 복구가 아닙니다. 완전히 망가진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하는 재건입니다. 노후화된 철도, 낙후된 항만, 오래된 에너지 인프라, 기술이 멈춰버린 공장들. 이걸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있잖아. 맞습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를 많이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러시아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러시아는 중국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무섭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러시아는 중국 없이는 지금 이 전쟁을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에너지 거래, 금융 우회, 물류 협력. 중국은 분명 러시아의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이 너무 깊게 들어오는 걸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도와주는 만큼 주도권을 가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 싸움의 핵심에 있는 게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4. 북극 항로는 러시아의 미래다.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 아직 먼 미래 아니야? 아닙니다. 러시아에게 북극 항로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극 항로는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물류 루트,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 항로,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핵심 통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항로 대부분이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가 다시 세계 경제에 복귀하려면 이 북극 항로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5. 북극 항로에 중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 북극 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이 말 자체가 중국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같이 쓰자는 게 아니라 자기 루트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도움은 필요하지만 주도권은 넘길 수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다시 한국이 등장합니다. 6. 북극 항로의 진짜 열쇠는 쇄빙선이다. 북극 항로를 운영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쇄빙선입니다.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특수 선박이 없으면 이 항로는 그냥 지도 위의 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쇄빙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러시아는 자국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국 쇄빙선 기술은 아직 신뢰하지 못합니다. 결국 북극 항로를 러시아 주도로 유지하려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철저한 기술 문제입니다. 7.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현실로 내려온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판을 깔았습니다. 러시아가 왜 한국을 다시 보는지 북극 항로와 중국, 전후 재건이라는 큰 그림을 봤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디까지 현실적인 이야기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사람과 기업, 그리고 돈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바로 한국 기업 이야기입니다. 8. 한국 기업은 러시아를 이론으로만 아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뉴스로만 접한 게 아닙니다. 이미 몸으로 겪은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현대차 공장. 한때 러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러시아 도로를 달리는 현대차, 기아차 비율은 상당히 높았고 현지 생산 덕분에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죠. 제재가 시작됐고 부품 공급이 끊겼고 결국 현대차는 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이 싫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정치와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은 멈췄지만 시설은 남아있고 브랜드 인지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 기업은 완전히 떠난 기업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선 기업입니다. 9.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 기업을 다시 떠올린다. 러시아가 전후 재건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뭘까요? 집을 짓는 건설사, 공장을 돌릴 제조업, 항만과 철도를 만드는 인프라 기업, 배를 만드는 조선사, 이 리스트를 쭉 놓고 보면 한국 기업들이 정확히 겹칩니다. 건설, 플랜트, 조선, 제조. 러시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말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하고 실제로 공장을 돌려본 기업이라는 걸.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파트너가 아니라 검증된 파트너입니다. 10. 그런데 이 지점에서 북한이 불안해진다. 이제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북한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병력, 탄약, 군사협력.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움직임이었습니다. 북한이 기대한 보상은 분명했습니다. 석유, 식량, 외화, 군사기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북한이 기대했던 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러시아 내부도 빠듯하고 북한에 줄 수 있는 보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북한은 많이 도왔지만 생각보다 받은 건 적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1. 북한이 진짜로 걱정하는 건 보상보다 위치다. 북한이 진짜 불안해하는 건 석유 몇 배럴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점점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 재건은 한국, 기술과 산업은 한국, 북극 항로는 한국 조선, 이렇게 구조가 짜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러시아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군사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전후 경제 구도에서는 중심에서 밀려나는 위치가 됩니다. 이건 북한에게 굉장히 불안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가 한국과 가까워질수록 더 큰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더 과격한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12. 러시아는 이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긴장 관계를 의도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북한은 군사 카드로 유지, 중국은 경제 카드로 활용, 한국은 재건과 기술 카드로 끌어오기. 이렇게 다자 구조를 만들면 러시아는 어느 한 나라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습니다. 푸틴이 말한 다자협력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구조를 뜻합니다. 13. 만약 한러 관계가 실제로 개선된다면, 이제 가정해봅시다. 만약 제재가 일부 완화되고 한러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건설과 인프라입니다. 러시아는 항만, 철도, 물류 거점, 에너지 시설 등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건설사에게는 엄청난 수주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조선입니다. 쇄빙선, LNG선, 극지용 선박. 이건 중국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제조업 복귀입니다. 현대차, 삼성, LG 같은 기업들은 완전 신규 진출이 아니라 복귀라는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비용과 시간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14. 물론 미국과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은 제재 체제 유지 및 한국의 역할에 대한 선긋기, 중국은 북극 항로 주도권과 러시아 내 영향력 유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은 굉장히 정교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줄타기 자체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입니다. 15. 이건 러시아 이야기 같지만 한국 이야기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푸틴의 발언은 러시아 내부 사정을 드러낸 신호입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선택은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고 중국을 견제하게 만들고 미국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시험이 됩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